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속보로 김기현 대표가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뻔히 예상 갔던 행동인데요. 저렇게 민생은 내팽개치고 총선용 떴다방 얘기나 나오는 공약 같지도 않은 공약을 던지고 있으니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공약 관련해서 여론이 워낙 안 좋은 데다가 당 내외 반발까지 쏟아지니 혼란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결국 이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구석에 몰리니까 성급하게 던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저렇게 야심차게 내놓은 욕망의 정치 공약은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부정적 반응은 전국에서 그리고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1년 전부터 꾸준히 검토해온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내부 보고서를 공개도 안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게 내부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반응을 봐도 이게 제대로 검토도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김대기, 추경호, 이상민, 원희룡 이들의 말을 보더라도 제대로 협의조차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여당 내 반대인데요. 서병수, 유정복, 김태흠, 홍준표 이들의 비판과 심지어 떴다방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건 포퓰리즘보다 못하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대로 전선도 못 긋고 수도권에선 반대가 60%를 넘기기도 하고 오히려 김포에 불리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2023년 기준으로 3천억 이상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누굴 위한 공약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추진하려면 국힘 내부부터 제대로 설득해라. 장성철 소장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리얼미터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경기도민 66.3%, 김포시민 61.9%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총선용 공약에 경기도민조차 10명 중 6명이 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찬성은 여기서도 사이언스 30% 정도인데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찬성이 과반을 넘긴 곳이 없습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김기현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김기현의 끝에는 항상 폭망이 있었다, 결국 답은 망한 거 아니냐, 떴다방 효과는 자폭이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국힘 내에서도 이미 이건 약발 다 떨어졌다, 그래서 난감해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전략 카드를 너무 일찍 꺼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총선 직전에 이걸 던져서 실효성을 따지기도 전에 표심으로 반영됐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겁니다. 애초에 그 자체도 문제지만 어쨌든 국힘 관계자는 표심으로 연결될 정책 카드를 분위기 전환용 카드로 소비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초에 저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와중에 새마을 정신 타령을 하고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죠. 갑자기 잘 살아보세란 얘기를 2023년에 와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면, 자조, 협동, 이 새마을 정신을 다시 끄집어내며 혁신과 창의로 뭉치자 2023년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TK 지역 의식하고 얘기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대통령 일정을 대구, 관변단체, 해외만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심기경호나 하는 거다. 그런 거 말고 민생을 챙겨야 되지 않겠냐? 술 한잔을 하더라도 관저가 아니라 상권이 붕괴된 곳에서 해라,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TK 지역을 얼마나 의식하는지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오죽하면 박지원 전 원장은 시즌3는 박정희 시대냐, MB 시즌2로 시작하더니 이제 시즌3는 박정희 시대로 시작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건 총선 다가오니까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 지난 주말 신천지 10만 명이 대구에 집결했다고도 하죠. 이만희 씨는 헬기 타고 등장했다고 하는데 아휴,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어처구니가 없단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대구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대구 경북에 길게 보고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 보는 거고요. 아무튼 이준석 씨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신당 관련해서 현역 6, 7명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걸 천하용인 멤버들에게 공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민련을 롤모델 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홍준표 시장은 그때와는 상황도 다르고 중심 인물도 다르다, 그리고 이준석 씨는 대구와 전혀 연고가 없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고요. 이준석 씨는 계속 전제를 깔고 있죠. 윤석열의 반성과 변화가 있다면 신당 창당 안 하겠다. 대통령이 지금 반성과 상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권에 간신배들만 있어서 정무적 기능이 전혀 동작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 공천은 조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라며 남들이 도전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엄청난 험지 도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칭 보수정당 정치인이 이게 도전하기 어려운 문제라고요? 최소한 천하람 씨처럼 호남에 도전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국힘에서 공천받아 나가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요구해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신뢰가 안 가는 건 불과 2달 전에 노원병 당선돼서 험지 돌파 모델 만들고 싶다는 사람도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당 얘기하고 대구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뭔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아무튼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는 내팽개쳐놓고 총선 출마하는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고 하죠. 이러니 당연히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정치를 한다는 거냐? 김건희 씨를 위해서냐? 국민들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홍준표 시장은 듣보잡이라고 지목하며 국힘 내부의 분열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듣보잡들은 내년에 다 자동으로 정리될 거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강신업 씨는 홍준표 시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표현도 굉장히 거칠죠. 쉽게 끝날 리가 없는 싸움이란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국힘 관계자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것 같은데 좀 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말아먹은 인류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갑자기 떡밥을 던집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 여당에 오면 환영하겠다. 이런 얘긴데 이것도 쉰떡밥이죠. 지금 데일리안 같은 데선 이상민, 조홍천, 김종민, 이원욱 이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분열 조짐에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명계 첫 모임을 4명 플러스 알파로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본인들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인유한 씨는 민주당에 쉰떡밥을 던질 게 아니라 본인 당부터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희생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장제현 의원은 보란듯이 지지세를 과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4,200여 명의 회원을 모아서 보란듯이 매기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선 김건희 오빠 수사 검사 고속 승진을 비판하고도 나섰습니다. 결국 저렇게 대통령 가족의 호위 검사 노릇을 하면 초고속 승진이 된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 이정화 검사를 비판했고요.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의 무차별 압색을 벌여놓고 정작 대통령 처남에 대해선 봐주기 기소한 거 아니냐.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단 거고요. 이런 와중에도 중앙일보에선 거야 프레임 타령하면서 민주당이 또 무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이게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거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탄핵을 재추진하겠다. 이건 대통령실이 자초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만큼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